이번 강의는 미네랄 종류 가운데 셀레늄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셀레늄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셀레늄은 필수 미네랄로 유황과 비슷한 성질의 독성이 있는 비금속 원소이며 체내에서는 적은 양만 발견됩니다. 셀레늄이란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2. 셀레늄은 비타민 E와 결합하여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밖에서 활성산소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셀레늄은 세포 안에서 또 다른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를 도와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은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해져 세포막과 DNA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과 노화 및 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3.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4.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5.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특정암 유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셀레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낮은 셀레늄 수치가 질병의 원인 또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6. 연구자들은 셀레늄이 피부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피부암에 걸린 사람들은 7년 이상 셀레늄 하루 복용량이 200마이크로그램 이하였으며 중요한 점은 이들은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7. 셀레늄은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일도 합니다. 8. 셀레늄은 의사의 감독 없이 1일 권장 허용량 이상 복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셀레늄에 결핍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충분히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섭취할 수 있는 양은 50에서 200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낮은 셀레늄 수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하는 경우,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 피임약 복용,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셀레늄 흡수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셀레늄이 어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셀레늄의 좋은 소스는 맥주의 효모와 밀, 배아, 간, 버터, 고등어, 참치, 넙치, 가자미, 청어, 빙어, 굴, 가리비와 새우, 마늘, 전체 곡물, 해바라기 씨앗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서 먹는 셀레늄의 양은 음식이 성장하는 토양과 지역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셀레늄은 흙 속에 존재하며 여기서 자란 식물에도 들어있고 이런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 몸 안에도 들어있게 됩니다. 흙 속에 주로 존재하는 물질이므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충분한 양의 셀레늄이 들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땅속에 셀레늄이 적은 지역인 중국, 뉴질랜드, 핀란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서 셀레늄 부족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는 셀레늄이 풍부한 비료를 쓰면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품은 정제 또는 처리 과정에서 셀레늄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공 처리되지 않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셀레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셀레늄과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심장병과 셀레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셀레늄을 복용 여부에 대한 증거는 서로 상이합니다. 긍정적인 측면. 과학자들은 셀레늄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셀레늄의 결핍은 죽상동맥 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상동맥 경화증은 플라그가 동맥이 축적되어 심장 발작과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측면. 다른 연구에서는 셀레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심장질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장마비를 방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와 함께 셀레늄을 복용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질환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셀레늄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암과 셀레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연구들은 낮은 수치의 셀레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암으로 사망할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셀레늄이 암 사망 위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셀레늄이 풍부한 토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 비율이 낮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으로부터 더 많은 셀레늄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35년에 중국의 산세이 지역에 사는 주민 286명 중 57명이 셀레늄 부족에 의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도 셀레늄을 음식으로 보충시키고 나서야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중국 북부, 북한, 동시베리아에 사는 어린이의 심각한 관절 질환인 캐쉰백병도 셀레늄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셀레늄과 피부암 관계. 모든 유형의 암에 셀레늄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부암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초기 연구에서 셀레늄이 피부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매일 셀레늄 보충제 복용이 편평세포암종과 흑색종 같은 피부암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4. 셀레늄과 모든 암의 사망 위험과의 관계. 셀레늄을 복용하는 사람은 모든 암의 사망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는 셀레늄이 폐나 식도암 위험을 낮춰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연구 내용들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연구에서는 1일 200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는 것은 대장암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들은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셀레늄과 전립선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셀레늄 수치가 낮은 남성이 식사 시 충분한 셀레늄을 섭취할 경우에는 전립선암 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셀레늄이 풍부한 맥주 효모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12명을 대상으로 4.5년 동안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1일 2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셀레늄이 풍부한 맥주 효모를 복용한 사람이 위약을 복용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립선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3분의 2나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참고할 점은 이와 같은 혜택을 가진 남성은 연구 시작 시 셀레늄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암 위험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셀레늄 복용 여부를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과 셀레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많은 연구들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다른 미네랄과 함께 셀레늄은 질병이나 감염 등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 백혈구의 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몇몇 연구들은 셀레늄이 림프 부종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일부 감염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아연과 셀레늄 보충제를 복용한 집단과 위약만을 복용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아연과 셀레늄을 복용한 집단이 독감 백신에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네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과 셀레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혈중 셀레늄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셀레늄 보충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천식과 셀레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연구에서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혈중 셀레늄 농도가 낮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4명에게 셀레늄 보충제를 14주 동안 복용시킨 결과 위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증상이 다소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무작위로 실시한 이중뱅검 연구에서는 셀레늄이 포함된 맥주 효모를 복용시킨 결과에서는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증상에 대한 개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식에 관한 연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셀레늄과 남성불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셀레늄과 다른 항산화제는 남자의 몸에서 정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개의 연구에서 셀레늄 수치가 낮은 불임 남성에게 셀레늄 보충제는 불임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셀레늄 수치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정자의 활동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셀레늄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20마이크로그램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30마이크로그램, 9살부터 13살까지는 4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14살부터 18살까지 남녀 모두는 55마이크로그램입니다. 19살 이상 성인 남녀도 5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6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7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셀레늄 복용 시 주의 사항들입니다. 1. 일부 연구들은 몇 가지 조건에서 1일 20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셀레늄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 1일 용량보다 더 복용하고자 한다면은 의사와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2. 1일 복용량 4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에서 셀레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셀레늄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타날 수 있는 독성들입니다. 손톱 손실, 피부 발진, 피로, 과민성, 체중 감량 등이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없이 셀레늄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피부암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나 피부암에 대한 위험이 노출된 경우입니다. 5. 높은 셀레늄 섭취량은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레늄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셀레늄 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체에서 셀레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물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스플라틴이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은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고환종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클로자핀이 있습니다. 클로자핀은 조현증의 치료에 이용되는 비정형적 항정심병 제제이며 상품으로 클로저릴이 있습니다. 3. 코리코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코리코스테로이드는 척추동물의 구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상품으로는 프레드니손이 있는데 이 상품은 루푸스의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약물입니다. 4. 발프로익사는 간질 치료제이며 상품으로는 데파코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 약물과 셀레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셀레늄은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응고제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약물로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상품명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 백 중 일부가 혈전 등으로 인해서 막혀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와파린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환원을 억제하여 비타민 K 의존성 혈액 응고 인자에 의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쿠마딘은 혈액 속에 있는 응고인자를 낮춤으로써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늦추어 줍니다. 3. 헤파린이 있습니다. 헤파린은 인체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혈류하는 이유는 바로 체내에 적은 양의 헤파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헤파린은 매우 강력한 항응고제로 인체 혈액 내에는 양이 매우 적지만 정상 상태 하에서는 충분한 항응고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인체에서 응고작용이 안 될 때는 정맥주사로 주입하는 항응고약입니다. 4.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진통제, 해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혈중 농도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 예방약으로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바비튜르산계 약물과 셀레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바비튜르산계는 진정수면제로 수면과 중추신경의 억제 상태를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셀레늄이 바비튜르산계 약물의 진정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바비튜르산계 약물들입니다. 1. 부타바비탈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부티졸이 있습니다. 2. 메파바비탈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메바랄이 있습니다. 3. 페노바비탈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nembutal이 있습니다. 4. 세코바비탈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세코날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화학요법 약물과 셀레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셀레늄은 다음과 같은 화학요법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반대로 항암 능력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스플라틴이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은 백금계 화합물로 폐암, 위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며 암세포의 DNA와 결합하여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함으로써 항암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독소루비신이 있습니다. 독소루비신은
폐암, 소화기관암, 방광종양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이며 백혈구 감소증, 빈혈, 심장 기능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 베로마이신이 있습니다. 베로마이신은 항종양 항생물질로 DNA와 RNA의 합성을 방해하여 암세포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다면 셀레늄이나 다른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종양학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5번째, 피임약과 셀레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자신의 혈액에서 셀레늄 수치가 높을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셀레늄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6번째, 금요법과 셀레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요법은 만성관절 류마티즘의 특수 요법 가운데 하나로 유기화합물과 결합한 금염을 사용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화합물 사용은 체내에서 셀레늄의 수준을 낮추고 셀레늄 결핍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과 셀레늄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심바스타틴과 나이신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심바스타틴과 나이신, 셀레늄을 포함한 다른 항산화제를 복용하면은 심바스타틴과 나이신 약물들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바스타틴은 HMG 코어 환원 효소 억제제로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저해하는 매우 효과적인 경쟁적 억제제로 작용하며 상품으로는 좋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셀레늄은 다음과 같은 스타틴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아토바스타틴이 있습니다. 아토바스타틴은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치료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쓰이며 상품으로는 리피토가 있습니다. 2. 로바스타틴이 있습니다. 로바스타틴은 우리 몸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품으로는 메바코가 있습니다. 3. 프라바스타틴이 있습니다. 프라바스타틴은 원발성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증 또는 복합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로 상품으로는 프라바콜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의 흐름을 억제하는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제인 로바스틴, 심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은 곰팡이에게서 생산해냅니다. 이상으로 셀레늄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